더 아름답게, 더 오래 지켜야 할 제주 슬기로운 환경생활과 함께합니다. 제가 월간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죠. 우리를 슬기롭게 환경 지킴이로 안내해 주실 분, 오랜만에 뵙네요.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김병무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저희가 주간 코너로 뵙다가 이렇게 또 월간으로 뵈니까 진짜 한참 못 뵌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잘 네. 지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실천해 볼 만한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달간의 그 미션이 있었어요. 예, 계단 걷기였거든요. 예, 저는 좀 평소에 이때 아니면 운동을 잘 못하니까 출근해서나 음, 집에 올라갈 때 좀 계단을 걸어서 출퇴근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음. 어떠세요? 우리 사무쌤도 좀 노력하셨어요? 예, 저는 원래가부터가 되도록이면 계단을 좀 이용하긴 하는데, 또 저희 원래 집은, 잘하셨죠? 저희 집은 1층이어가지고, 계단을 또 많이 이용할 일은 없기도 하긴 하고요. 네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네. 계단만 잘 걸어도 전기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해봤었는데, 여러분도, 네, 걷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슬기로운 환경생활 어떤 내용으로 시작해볼까요? 예, 오늘은, 먼저 기후변화 제가 책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책인가요? 네. 그게, 책 제목이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입니다. 이게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2020년도에 발간된 책인데요. 네. 책 제목에서부터 좀 심각하다는 거를 좀 이 저자는 좀 말하고 싶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챕터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챕터 제목도 마찬가지로 붙잡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전쟁 기계라는 거였습니다. 전쟁 네, 기계라고요? 전쟁 기계. 네. 거기에 또 성난 야수,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혹시 아. 여기서 전쟁 기계가 뭘까요? 저 뭘 보고 아마 전쟁 이게 우리 그 기후 관련된 우리 시간이니까 뭐 요즘에 그 기후 위기를 맞은 지구 뭐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전쟁 기계인 기후 변화가 네. 인류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이거를 건데요. 전쟁 기계에 예, 예. 비교했군요. 네. 지구가 기후 변화라는 무기를 들고 이 성난 야수와 같이 인류를 공격한다. 전쟁 기계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오. 예.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은 이 책에도 종종 나오는데 자신은 기후 변화를 너무 심각하게 쓰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곳곳에 보면 좀 약간 그런 식의 표현이라든지 그게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반대로. 그래가지고 이 책을 보면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을 듣다 보면 진짜 2050년에는 거주불능 지구가 될 것 같아라는 생각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2019년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많이 들었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바로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면서 뉴노말 이렇게 뉴노멀. 뉴노말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이게 이미 2017년에 캘리포니아의 제리 브라운이라는 주지사가 이미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미.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캘리포니아는 이제 가뭄과 그로 인해서 이제 산불이 엄청 발생을 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특히 2017년도에 이제 엄청난 산불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주지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한 거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책에 등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심각해지는 이 기후변화를 직접 체감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좀 약간 심각한 이 기후 위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지구가 2050에는 거주 불능 지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약간 경고하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050년이면 불과 이제 30년도 안 남은 거라서 예. 너무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오늘도 그 이야기도 해봐야 되잖아요. 예. 네. 이제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네. 새로운 일상인 거죠. 새로운 우리가 일상. 코로나를 가지고 새로운 일상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기후변화로도 우리는 분명히 새롭게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그런 네, 시기가 네.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나왔는데요. 제가 몇 번 나와가지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소비 사회이고,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지구는 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먼저 이제 소비의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비란 인간이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재화를 소모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인간의 욕망. 예. 네, 이게 딱 나오네요. 예. 사전적 이 사전적 의미에. 정의를 보면서 역시나 예, 욕망이라는 단어가 좀 가장 네. 눈에 띄죠. 네. 이게 환경에서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전에 항상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환경이라는 주제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나왔을 때 했던 말이 좀 있었죠. 그때도 물건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제가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이 물건이 나한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있으면 좋은 건지 하는 거였는데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욕망을 충족하든 뭘 하든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든 꼭 필요한 게 있지요. 예, 바로 의식주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활용되는 것이 대표적인데 그 외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인간의 소유욕이 발동된 예, 욕망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두 영역 모두 꼭 필요한 것과 예, 있으면 좋은 것 모두에서 환경을 고려하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네요. 우리 생활하면서 소비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우리가 뭔가를 소비할 때에도 꼭 필요한 것과 그리고 있으면 좋은 것 이걸 생각해 본다면 환경을 고민한다면 조금 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준비한 게 의식주를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할 때, 의식주에도 환경을 고려할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식료품이나 식자재를 고를 때, 무엇을 고민해서 구매를 해야 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혹시 뭘 고민하시나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우선은 이게 영양학적으로 뭐 좋은지 또 신선한지 예. 또 뭐 그런 거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인지 네. 여기 쓰진 않았는데 네. 저희 강사님 중에 그런 식품 관련 교육을 하시면서 네. 제일 좀 안타깝게 하는 게 우리가 뭐 마트 같은 거 가지고 상추를 산다 뭔가 했을 때 너무 깨끗하고 정상적이고 좋은 것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고르려고 하는 근데 거. 우리가 실제 키워보면은 벌레가 먹어가지고 구멍도 뚫리고 막 이런 네. 것들이 많은데 자연스럽죠. 네, 그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더 완벽한 그 모양을 갖춘 것들을 많이 살려고도 하는 경향이 있긴 하는데요. 네. 근데 요즘에는 건강에 좀 관심이 높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친환경이 붙은, 이제 뭐 유기농, 무농약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맞아요. 좀 높아지긴 높죠.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식품이 중요한데 이건 이제 우리 건강뿐만이 아니라 지구에도 분명히 좋다라는 거죠. 제가 온실가스의 종류를 얘기할 때 아산화질소를 얘기했는데 아산화질소는 대표적으로 농약과 비료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원산지와 제철 음식이라는 겁니다. 네. 뭐 이런 건 또 더 나아간다고 하면은 연관된 단어들이 또 있는데요. 로컬 푸드 마일리지. 그렇죠. 푸드 네. 마일리지 이런 것 등등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기농, 무농약, 원산지, 제철 음식, 로컬 푸드 마일리지 등등이 이제 환경적으로 먹거리를 우리가 구매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식료품, 식자재를 고를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가까운 지역의 식료품을 구입하면 이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한다. 이게 바로 이제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푸드 마일리지는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푸드 마일리지는 예. 높을수록 높을수록. 푸드 마일리지? 네. 낮을수록 좋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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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헷갈리는데요? 낮아야 좋습니다. 낮아야. 가까운 거가 좋은 거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 이동거리가 짧아야 되니까. 라는 이렇게 측면에서 볼 때, 생각하니까. 예, 그렇죠. 예, 보통 우리 마일리지 적립할 때 높아야 좋은데 네. 얘는 낮아야 좋다라는 거죠. 마일리지 뭐 무언가를 적립하거나 이동하는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네. 멀리 이동하게 되면 푸드 마일리지는 올라가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운송거리에 따른 많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지요. 맞아요. 탄소 네. 발자국이 생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푸드 마일리지는 작을수록 좋은 거고, 푸드 마일리지가 작은 것을 소비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로컬 푸드, 환경에서 말하는 로컬 푸드.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 코너에 슬기로운 그 밥상, 백마일 밥상, 로컬 푸드 살리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도 우리 김영빈 요리연구가도 늘 말씀하시는 게 그 이야기였는데, 이게 우리 먹을거리, 제철 음식이 건강에도 좋지만 우리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또 이 시간 통해서 강조가 되네요. 요즘에는 로컬 푸드 매장 요즘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또 대형마트에 가도 한쪽 코너에 로컬 푸드 많이 좀 장려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네. 이 로컬 푸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되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출발을 한 운동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예, 예. 출발했어요? 네. 뭐냐면 중간에 유통이라는 걸 생략하면 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윈윈이 되는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뭐냐면은 유통비용을 빼면 생산자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아도 소비자는 더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산된 지역에서 거래를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게도 유통에서 이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물류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그러면은 자연히 이제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 그런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한다거나 뭐 직거래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생산자도 소비자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구 환경도 좋은 결과를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원리군요. 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시작해봤는데 결국 다 좋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우리 로컬 푸드 운동 더 열심히 저도 함께 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철 음식도 우리 환경은 좋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예. 다음으로 이제 로컬 푸드와 아주 연관이 되어 있긴 하죠. 제철 음식인데요. 네. 현재는 제철 과일, 제철 채소라고 하는 게 좀 무색한 지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먹고 싶은 걸 아무 때나 거의 대부분의 마트 같은 데 사계절 가면 다 있어요. 예, 다 살 수가 있으니까요. 네. 예, 근데 혹시 제철 음식 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 좀 찾아봤는데 혹시 네. 딸기 이제 딸기. 곧 있으면 딸기 나오는데 네. 딸기의 제철이 언제인지 알고 그러니까 이게 좀 계십니까? 애매해요. 딸기 네. 겨울에도 우리 먹고 나오잖아요. 네. 딸기는 연초에 주로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딸기의 제철은 6월로 원래 6월이군요. 네. 계절상 거의 초여름이긴 하는데 저는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딸기가 이제 뭐 겨울 과일이다라고 알고 있긴 했었는데 딸기는 거의 대부분이 시설 재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량 등의 이제 기후 특성에 따라서 겨울에 가장 맛있는 딸기가 이제 출하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겨울에 많이 딸기를 먹을 수 있는 건데 네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시설 재배라고 하는 건데요. 제철 음식을 먹으려면 시설이 아닌 노지에서 키우는 게 대표적으로 많겠죠. 네. 근데 시설 재배라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라는 측면에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우리 인간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러네요. 그 제때 맞게 먹으면 되는데 좀 일찍 더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기온을 맞추다 보니까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렇군요. 그래서 제철 음식 먹는 것도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친환경 행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 뭐가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까요? 예, 다음으로 이제 의에 해당하는 옷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네. 제가 작년에 강좌를 하나 저희 센터에서 개설을 했는데 그 강사님이 기후변화 이제 패션에 대한 거를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요청을 했었어요. 네. 2019년도에도 했긴 했었는데요. 그 2019년도에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신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입는 옷도 변하고 있다라는 걸 위주로 했었는데 작년에는 우연찮게 그분인 사회운동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했던 이제 해외 사업에서 이제 보니까는 이게 사회 문제도 발생하고 환경 문제까지도 있더라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강의의 핵심은 우리가 쉽게 소비하는 패스트 패션이 많은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은 아주 값싼 옷을 생산해서 판매하고요. 소비자는 이것을 구매해서 한철 입고 쉽게 버리는 건데요. 이것을 패스트 패션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것은 이제 저개발 국가의 노동력 착취라는 게 좀 사회 문제 되게 되고 있고요. 값싼 재료를 사용하면서 이제 많은 환경 문제도 좀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또 유행이라는 것과 이제 패스트 패션이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잠깐 유행하는 옷을 입고 멀쩡한 옷도 좀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당연하게도 이제 자원과 에너지 낭비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패스트 패션에 사용되는 재료는 우리가 일명 나일론이라고 불렀던 좀 이제 합성 섬유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요새는 나일론보다는 폴리에스터, 뭐 이제 폴리에스테르 등으로 좀 불립니다. 합성 섬유는 거의 대부분 이제 또 석유 추출물로 이제 좀 만들다 보니까 플라스틱의 원료랑 좀 되게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패스트 패션 제품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미세 섬유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은 생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서 입고 뭐 빨래를 돌리고 세탁기를 돌릴 때도 이제 옷에서 보풀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 미세 섬유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패스트 패션과 뭐 그런 것들을만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면으로 생산하는 뭐 고급 옷을 면으로 생산하는 뭐 그런 원단을 쓰는 뭐 옷을 사입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좀 없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뭐 이런 걸 좀 배우면서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본다면 옷을 고를 때도 역시나 좀 환경적인 거를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그냥 입고 먹고 살고 했던 이런 환경들 안에서도 조금만 우리가 달리 생각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 좀 더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네요. 자,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우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예. 기억해 주시면서 슬기로운 소비 생활에 도움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의식주에서 중요한 또 요즘에 주거 공간. 예. 이 주거 공간에서는 어떻게 또 환경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주거 공간에 대해서는 특히 좀 말하기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를 값싸게 옷이나 뭐 식료품처럼 사고 막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번 살 때 좀 되게 값비싼 돈을 치른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좀 환경적인 걸 고민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 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괜히 남양집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한 건 아닌 거죠. 뭐냐면은 이제 남향집이라는 게 여름에 이제 그 일조량과 뭐 낮 시간대 일조량과 이런 거를 해가지고 집에 사용하는 냉난방 등에 더 효과적인 그런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집에서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열이라고 합니다. 단열. 혹시 우리 집에 한번 구조를 본다거나 봤을 때 창틀이나 어딘가가 좀 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많은 공기가 유입되거나 한다고 하면은 문풍지 같은 거를 사용해가지고 좀 단열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요새는 건축에서도 이제 패시브 하우스, 뭐 액티브 하우스 등등 해가지고 녹색 건축물, 뭐 그린 하우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걸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아, 그런 거네요. 뭐 겨울에 이제 내복 입기라든지 작게는 이런 것부터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풍지, 이거 새는 바람들, 돈만으로 새는 걸 차단할 게 아니라 집안의 곳곳에 바람 새는 곳은 없는지 문풍지나 공기 유입되는 곳을 차단해도 단열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내 에너지 절약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 환경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생활하는 공간, 의식주 관련해서 좀 하나씩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좋은 거, 우리 소비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서 슬기로운 소비 해보시죠. 자, 다음 시간에, 있으면 좋은 거에 대한 친환경 소비 더 해주신다고요?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달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친환경 생활 미션 알려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예. 제가 그 전에 좀 한 가지만 좀 아까 보다가 생각난 건데요. 4월, 제가 다음 달에 오니까, 4월 22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일까요? 지구의 날이라고 해가지고요. 4월 22일.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좀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때인데, 그때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해가지고 기후 정상회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 첫 이제 정상회의를 기후 관련으로 하는데, 제가 다음 달에 오는데 한번 그 사이에
그 행사를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네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 그 얘기도 좀 우리 나눠보죠. 예. 네. 자, 그럼 미션은요? 예. 한 달간 이제 실천할 친환경 생활인데요. 장을 보는 주체,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로컬 푸드를 좀 이용을 하자라는 걸로 좀 잡았습니다. 예. 네네. 로컬 푸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꼭 이제 전문 매장을 방문하진 않아도 됩니다. 대형 마트에 가도 있기도 하고요. 꼭 대형 마트가 아니더라도 이제 뒤에 나오는 원산지와 뭐 이제 원재료명 등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식자재를 비롯해서 가공식품 등의 식료품을 구입할 때마다 원재료명 및 이제 함량 그리고 원산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제 우리 몸에도 보다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지구를 또 건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진짜 비단 한 달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생활 속에 습관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컬 푸드, 우리 제주에 정말 로컬 푸드가 많잖아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라도 함께 실천해보죠. 자, 오늘 3554님께서 오늘 많은 내용을 배웁니다. 저도 텀블러 갖고 다니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요. 오늘 정보를 주변에 널리 알리면서 함께 실천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감사드려요. 요즘 플라스틱 프리 뭐 이런 운동도 많이 하는데 뭐 제로 웨이스트도 있고 3554번님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로컬 푸드 한 달 동안 또 미션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월간 코너 슬기로운 환경생활 우리 또 김병무 사무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월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